절대 김을 이렇게 드시지 마세요. 여러분이 건강하려고 챙겨 드시는 그 김 한 장이 오히려 우리 몸의 철분을 통째로 빼앗고 있을 수 있습니다. 서울대학교 병원 연구팀이 밝힌 충격적인 사실입니다. 그런데 더 놀라운 건 따로 있습니다. 김과 함께 먹으면 오히려 보약보다 좋은 음식도 있다는 겁니다. 오늘 그 비밀을 전부 공개합니다. 여러분, 우리 식탁에서 김만큼 친숙한 반찬이 또 있을까요? 조선시대 효종실록에 따르면 김의 가격은 현재 가치로 수백만 원에 달할 만큼 귀한 보약 대접을 받았다고 합니다. 말 그대로 바다의 불로초였던 셈이죠. 우리 조상들이 1500년 넘게 복을 빌며 드셨던 소중한 음식, 그것이 바로 김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귀한 김도 잘못 먹으면 독이 됩니다. 오늘 여러분께 3가지를 약속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김과 절대 함께 먹으면 안 되는 상극 음식 3가지를 알려드리겠습니다. 두 번째, 김과 함께 먹으면 보약이 필요 없는 찰떡궁합 음식 3가지를 공개하겠습니다. 세 번째, 김을 가장 똑똑하게 먹는 비법까지 모두 알려드리겠습니다. 끝까지 함께 해주시면 오늘 저녁 밥상부터 바로 달라질 겁니다. 자, 그럼 먼저 김과 상극인 음식부터 알아보겠습니다. 첫 번째 상극 음식은 바로 도토리묵입니다. 김과 도토리묵을 함께 즐기시는 분들 참 많으시죠? 식당에 가면 탱글탱글한 도토리묵 무침 위에 고소한 김가루가 듬뿍 뿌려져 나옵니다. 우리 어머니들도 집에서 도토리묵을 무칠 때 김가루를 꼭 넣으셨죠. 둘 다 건강식품이니까 함께 먹으면 더 좋을 거라고 생각하시는 게 당연합니다. 하지만 이 조합이 실제로는 우리 건강에 독이 될 수 있습니다. 왜 그런지 설명드리겠습니다. 도토리묵 특유의 떫은 맛을 내는 탄닌이라는 성분이 문제입니다. 탄닌 자체는 항산화 작용을 하는 유익한 성분이에요. 하지만 김에 풍부하게 들어있는 철분을 만나는 순간 상황이 달라집니다. 탄닌과 철분이 결합하면 탄닌 철복 합체라는 거대한 덩어리를 만드는데요. 쉽게 비유하자면 우리 집 하수구에 기름때가 끼어서 물이 안 내려가는 것과 같습니다. 이 덩어리는 우리 소장에서 전혀 흡수되지 못하고 그대로 몸 밖으로 빠져나갑니다. 김 속에 든 귀한 철분이 우리 몸에 단 한 톨도 전달되지 못한 채 통째로 버려지는 셈이죠. 실제로 대한영양학회 연구에 따르면 탄닌이 풍부한 식품을 철분과 함께 섭취할 경우 철분 흡수율이 최대 70%까지 뚝 떨어진다고 합니다. 우리 세대, 특히 60대 이후에는 위산 분비가 줄어들어 젊을 때보다 철분 흡수 능력이 이미 많이 떨어져 있습니다. 여기서 잠깐 여러분께 꼭 여쭤볼 게 있습니다. 혹시 최근 들어 이유 없이 어지러우시거나 계단을 오를 때 유독 숨이 차지는 않으셨나요? 아침에 일어났는데 몸이 납덩이처럼 무겁고 하루 종일 기운이 없으시진 않았나요? 이런 증상이 하나라도 있으시다면 단순한 나이 탓이 아닐 수 있습니다. 철분이 부족해지면 혈액 속 헤모글로빈이 줄어들면서 빈혈이 생기기 쉬운데요. 우리 몸 구석구석에 산소가 제대로 전달되지 못하니까 어지럽고 피곤한 겁니다. 경기도 수원에 사시는 67세 박순자님은 건강을 위해 매일 도토리묵과 김을 함께 드셨습니다. 그런데 석 달 전부터 어지럼증이 심해지더니 어느 날 화장실에서 주저앉으셨습니다. 병원에서 빈혈 진단을 받으셨고 의사 선생님께서 도토리묵과 김을 매일같이 드시는 식습관이 원인일 수 있다고 말씀하셨습니다. 몸에 좋은 것만 골라 먹었는데 오히려 그게 문제였다니 정말 억울했다고 하셨습니다. 우리 어르신들에게 어지럼증은 단순한 불편함으로 끝나지 않습니다. 자칫 낙상으로 이어지면 고관절 골절이나 심각한 합병증을 유발할 수 있는 아주 위험한 신호입니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 통계에 따르면 고관절 골절 환자의 1년 내 사망률이 무려 20%가 넘습니다. 우리가 무심코 먹은 음식 궁합 하나가 이렇게 무서운 결과로 이어질 수 있다는 뜻이죠. 그렇다면 도토리묵과 김을 영원히 포기해야 할까요? 아닙니다. 방법이 있습니다. 아주 간단합니다. 도토리묵에 든 탄닌은 물에 잘 녹는 수용성 성분입니다. 끓는 물에 딱 1분만 데쳐주세요. 이렇게만 해도 철분 흡수를 방해하던 탄닌 성분이 90% 이상 물속으로 빠져나갑니다. 데친 도토리묵은 김과 함께 안심하고 드셔도 됩니다. 우리 가족의 건강을 위해 딱 1분만 투자해보세요. 자, 그럼 김과 상극인 두 번째 음식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아마 듣고 나시면 깜짝 놀라실 겁니다. 바로 우리가 식사 후에 습관처럼 마시는 녹차와 커피입니다. 식사 후에 따뜻한 녹차 한 잔, 혹은 시원한 커피 한 잔 즐기시는 분들 정말 많으시죠? 우리 세대는 특히 식후에 따뜻한 차 한 잔이 소화에 좋다고 오랫동안 믿어오셨습니다. 하지만 김을 곁들인 식사 직후에 마시는 차 한 잔은
김 속의 귀한 영양소를 통째로 가로채는 범인이 될 수 있습니다. 왜 그런지 말씀드리겠습니다. 녹차 속에도 탄닌 성분이 들어있고 여기에 카테킨이라는 성분까지 합세합니다. 삼성서울병원 영양팀 자료에 따르면 이 성분들이 철분과 결합해서 우리 몸에 흡수되는 것을 강력하게 방해한다고 합니다. 스웨덴 예테보리 대학교 연구 결과에서는 식사 직후 녹차를 마시면 철분 흡수율이 최대 62%까지 떨어진다는 사실이 밝혀졌습니다. 그런데 커피는 더 심각합니다. 커피에는 탄닌뿐만 아니라 클로로겐산이라는 성분까지 들어있는데요. 이 성분이 철분과 만나면 물에 녹지 않는 단단한 복합체를 형성해서 철분 흡수를 추가로 39%나 더 차단해버립니다. 녹차보다 커피가 우리 몸의 철분을 더 강하게 빼앗아 가는 셈이죠. 우리 세대, 특히 60대 이후에는 소화 흡수 능력 자체가 예전 같지 않습니다. 젊었을 때는 철분이 조금 부족해도 우리 몸이 어떻게든 버텨냈지만 나이가 들면 그 보완 능력이 사라집니다. 매일 느끼시는 만성 피로와 어지럼증, 무기력감, 혹시 나이가 들어서 기운이 없나 보다 하고 그냥 넘기셨나요? 사실은 식후에 무심코 마신 음료 습관 하나가 우리 활력을 빼앗고 있었을지도 모릅니다. 부산 해운대에 사시는 71세 김영호님은 30년 넘게 식후 커피를 즐기셨는데 2년 전부터 유독 피곤하고 손발이 차가워지셨습니다. 병원 검사에서 철분 수치가 정상의 절반도 안 되는 심각한 수준이었고 의사 선생님께서 식후 커피 습관을 지적하셨습니다. 커피 시간을 식사 2시간 뒤로 바꾸셨더니 3달 만에 철분 수치가 정상으로 돌아왔습니다. 커피를 끄는 게 아니라 마시는 시간만 바꿨을 뿐인데 몸이 달라졌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좋아하는 커피와 녹차를 아예 끊으실 필요 없습니다. 딱 하나만 바꾸시면 됩니다. 바로 타이밍입니다. 식사 후 최소 1시간, 가능하면 2시간 뒤에 드세요. 우리 소장에서 철분 흡수가 마무리되는 시간이 보통 1시간에서 2시간이기 때문에 그 이후에 드시는 건 건강에 아무런 지장이 없습니다. 그리고 평소 철분제를 복용 중이신 분들은 절대로 녹차나 커피로 약을 삼키시면 안 됩니다. 반드시 맹물과 함께 드셔야 합니다. 이 점 꼭 기억해 주세요. 자, 지금까지 상극 음식 2가지를 말씀드렸습니다. 도토리묵의 탄닌, 녹차와 커피의 탄닌과 클로로겐산이 김의 철분을 빼앗아 간다는 사실 꼭 기억하셔야 합니다. 그런데 3번째가 가장 충격적입니다. 아마 절대 예상 못하셨을 겁니다. 김과 상극인 3번째 음식은 바로 채소의 왕이라 불리는 브로콜리입니다. 몸에 좋은 브로콜리를 김이랑 먹으면 안 된다고요? 깜짝 놀라신 분들 많으시죠? 하지만 여기에는 우리가 몰랐던 사실이 숨어 있습니다. 여러분, 혹시 이런 증상 있으신가요? 이유 없이 몸이 자꾸 붓는다. 먹는 양은 그대로인데 살이 찐다. 유독 추위를 많이 탄다. 예전보다 깜빡깜빡하는 일이 부쩍 늘었다. 이 중에 하나라도 해당되신다면 꼭 집중해서 들어주세요. 브로콜리는 양배추, 케일과 같은 십자화과 채소에 속합니다. 이 채소들에는 고이트로겐이라는 성분이 들어있는데요. 이 성분이 하는 일이 딱 하나입니다. 바로 요오드가 우리 몸에 흡수되는 것을 막는 것이죠. 우리 몸이 갑상선 호르몬을 만들려면 반드시 요오드가 필요합니다. 김은 요오드가 아주 풍부한 대표적인 식품이죠. 그런데 요오드가 가득한 김을 드시면서 브로콜리를 한꺼번에 많이 드시면 브로콜리의 고이트로겐이 김의 요오드가 갑상선으로 들어가는 길을 꽉 막아버립니다. 마치 고속도로 입구에 바리케이드를 쳐놓은 것과 같죠. 결국 김을 아무리 열심히 챙겨 드셔도 그 보람이 통째로 사라지게 되는 겁니다. 건강보험공단 통계에 따르면 갑상선 기능 저하증 환자의 약 70%가 40대에서 60대 여성에 집중되어 있습니다. 지금 이 영상을 보고 계신 분들 중에 상당수가 해당될 수도 있다는 뜻입니다. 전남 순천에 사시는 63세 이정숙님은 매일 브로콜리를 생으로 가라주스로 드시면서 김도 몇 끼 챙기셨습니다. 반년 전부터 몸이 붓고 추위를 심하게 타셔서 병원에서 검사하셨더니 갑상선 호르몬 수치가 많이 낮아져 있었습니다. 브로콜리를 익혀서 드시기 시작하신 뒤 넉 달 만에 수치가 정상으로 돌아왔습니다. 생으로 먹어야 영양소가 살아있을 줄 알았는데 오히려 독이었다며 놀라셨습니다. 그렇다면 브로콜리를 아예 먹지 말아야 할까요? 당연히 아닙니다. 딱 2가지만 기억하세요. 첫째, 브로콜리는 반드시 익혀서 드세요. 살짝 데치거나 볶기만 해도 요오드 흡수를 방해하는 고이트로겐 성분이 50에서 60% 이상 파괴됩니다. 익혀서 드시면 김과 함께 드셔도 훨씬 안전합니다. 둘째,
김을 드시는 날에는 브로콜리 양을 조금만 조절해주세요. 한 끼에 두 식품을 과하게 몰아서 드시지 않으시면 됩니다. 특히 이미 갑상선 호르몬제를 복용 중이신 분들은 더욱 주의해 주시길 바랍니다. 자, 여러분. 지금까지 김과 함께 먹으면 안 되는 상극 음식 3가지를 말씀드렸습니다. 도토리묵, 녹차와 커피, 그리고 브로콜리. 이 3가지 기억하고 계시죠? 혹시 이야기를 듣고 나니 몸에 좋다고 해서 먹었는데 이렇게 조심할 게 많다니 하고 걱정되셨나요? 하지만 여러분, 너무 걱정하지 마세요. 우리 조상들이 1500년 넘게 임금님 수라상에도 올리셨던 귀한 음식이 바로 김입니다. 그만한 이유가 분명히 있습니다. 이제부터 김의 놀라운 영양 비밀을 하나씩 풀어드리겠습니다. 원광대학교 식품영양학과 연구에 따르면 마른 김 딱 5장만 드셔도 달걀 1개 분량의 단백질을 섭취하는 것과 같습니다. 우리 세대 60대부터는 매년 근육이 1에서 2%씩 줄어든다고 하죠. 기운이 예전 같지 않은 이유도 바로 이 근육 손실 때문입니다. 이때 소화 부담 없이 드시는 김 5장이 우리의 소중한 근육을 지켜주는 든든한 단백질 보충제가 됩니다. 김은 비타민의 보고이기도 합니다. 정말 특별한 점이 하나 있는데요. 보통 비타민C는 열에 약하다고 알려져 있죠. 하지만 김 속의 비타민C는 열에 아주 강해서 불에 살짝 구워도 영양소가 거의 파괴되지 않습니다. 정말 기특한 특징이죠. 게다가 비타민 A는 당근의 3배, 시금치의 8배나 되고요. 비타민 B1은 달걀에 무려 14배나 들어있습니다. 혹시 당뇨 때문에 뱃살이 잘 안 빠지고 늘 기운이 없으신가요? 그건 비타민 B가 부족해서 에너지가 제대로 만들어지지 않기 때문인데요. 김은 해조류 중 비타민 B가 가장 풍부해서 당뇨로 인해 대사 능력이 떨어진 분들에게는 인삼보다 좋은 보약이 됩니다. 여기에 하나 더 중요한 정보가 있습니다. 평소 속 쓰림이나 위염으로 고생하시는 분들 양배추 많이 드시죠? 위점막을 보호하는 비타민 U라는 항궤양 성분 때문인데요. 이 귀한 성분이 김에는 양배추보다 무려 70배나 더 많이 들어있습니다. 위 건강이 걱정되시는 분들에게 김은 양배추 못지않은 최고의 천연 보호제입니다. 자, 그럼 이렇게 귀한 김을 가장 똑똑하게 먹는 방법은 뭘까요? 정답은 의외로 간단합니다. 바로 살짝 구워 드시는 것입니다. 농촌진흥청 연구에 따르면 말린 김보다 살짝 구운 김에서 비타민 B와 C의 함량이 더 높게 나타났습니다. 김을 구우면 예쁜 초록빛으로 변하는데요. 이때 생기는 피코시아닌이라는 성분이 핵심입니다. 이 성분은 강력한 항산화 물질로 우리 혈관을 튼튼하게 하고 고혈압과 합병증을 예방해줍니다. 우리 세대의 건강은 결국 혈관이 결정한다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또한 구운 김을 씹으면 침분비가 활발해져서 입안 세균 번식을 막아주는 효과도 있습니다. 건강과 위생을 동시에 챙겨주니 그야말로 일석이조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조미김 보관에 꼭 주의하셔야 할 점이 있습니다. 조미김을 상온에 오래 두면 기름이 산패되면서 세포 노화를 촉진하는 과산화 지질이 생깁니다. 특히 곰팡이가 핀 김에는 국제암연구소가 지정한 1급 발암물질인 아플라톡신이 생길 수 있는데요. 이 독소는 268도 이상의 고온에서야 분해되기 때문에 우리가 집에서 굽는 정도로는 절대 사라지지 않습니다. 따라서 조미김은 먹을 만큼만 만들어 밀폐 용기에 보관하시고 눅눅해지거나 냄새가 나면 우리 가족 건강을 위해 과감히 버리시는 것이 현명합니다. 자, 여러분, 이제부터가 진짜 중요합니다. 김의 효능을 100% 살려주는 최고의 궁합 음식 3가지를 알려드리겠습니다. 이것만 기억하시면 오늘 저녁 밥상부터 바로 보약을 차려 드시는 것과 같습니다. 김과 최고의 궁합인 첫 번째 음식은 바로 계란입니다. 여러분, 요즘 들어 깜빡하는 일이 부쩍 늘지 않으셨나요? 열쇠를 어디 뒀는지 기억이 안 나고 방금 하려던 일이 뭐였는지 까먹으시는 거예요. 아니면 이유 없이 손발이 자주 저리고 따끔거리는 증상 때문에 밤잠을 설치시진 않으셨나요? 만약 이 2가지 증상이 동시에 나타난다면 우리 몸에 비타민 B12가 부족하다는 강력한 신호일 수 있습니다. 이럴 때 김과 계란을 매일 함께 드시는 것이 아주 훌륭한 처방전이 됩니다. 계란 노른자의 콜린은 뇌세포를 깨우는 기억력의 원료가 되고 김의 비타민 B12는 손상된 신경을 회복시키는 역할을 합니다. 마치 자동차의 엔진 오일과 윤활유가 각각 다른 역할을 하지만 둘 다 있어야 차가 부드럽게 달리는 것과 같습니다. 특히 김에 풍부한 비타민 B12는 신경 비타민이라 불릴 만큼 우리 뇌 건강과 말초 신경 보호에 필수적입니다.
서울 강서구에 사시는 70세 정만수님은 1년 전부터 기억력이 급격히 떨어지셨습니다. 아들 이름도 가끔 헷갈리고 약속을 자주 잊으셔서 우리 가족들이 치매가 아닌지 걱정하셨다고 합니다. 대학병원에서 비타민 B12 결핍 진단을 받으시고 매일 아침 김 5장과 삶은 계란 2개를 꼬박꼬박 챙기셨더니 넉 달 뒤 머릿속 안개가 거친 것 같다고 하셨습니다. 손주 이름도 다시 또렷하게 기억나서 우리 가족이 정말 좋아한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기억력은 흐릿해지고 손발은 저린 우리 세대의 고민. 이제 김 한 장과 계란 하나로 동시에 잡아보세요. 게다가 김에는 당근보다 3배나 많은 베타카로틴이 들어있어 계란과 함께 드시면 침침해진 눈을 밝히고 야맹증을 예방하는 데도 효과적입니다. 김과 함께 드시면 보약이 되는 두 번째 음식은 바로 두부입니다. 무릎이 시리거나 허리가 약해져서 고생하고 계신가요? 계단을 오르내릴 때 다리에 힘이 없어서 불안하신 분들 계시죠? 혹시 병원에서 골다공증 진단을 받으셨거나 뼈가 약해졌다는 이야기를 들으신 적 있으신가요? 하나라도 해당되신다면 오늘부터 우리 식탁에 김과 두부를 꼭 함께 올려보세요. 김이 바다의 채소인 건 알고 계셨지만 칼슘이 이렇게나 많다는 사실은 모르셨을 겁니다. 국립농업과학원에 따르면 김에는 우유보다 무려 5배, 시금치보다는 10배나 많은 칼슘이 들어있습니다. 여기에 김 속에 들어있는 비타민 A와 D는 칼슘이 우리 몸에 쏙쏙 흡수되도록 직접 도와줍니다. 이때 두부를 곁들이면 효과는 정점을 찍습니다. 두부 속 이소플라본 성분이 뼈 조직의 재생을 촉진하고 칼슘 흡수를 한층 더 강화해주기 때문입니다. 쉽게 비유하면 김의 칼슘이 벽돌이라면 두부의 이소플라본은 벽돌을 튼튼하게 쌓아 올리는 시멘트와 같습니다. 둘이 만나야 무너지지 않는 튼튼한 뼈가 만들어지는 것이죠. 재미있는 사실이 하나 더 있습니다. 두부에는 몸에 좋은 사포닌이 풍부하지만 이 성분이 우리 체내 요오드를 밖으로 내보내는 성질이 있습니다. 그런데 요오드가 풍부한 김을 함께 먹으면 빠져나가는 요오드를 김이 즉시 보충해줍니다. 그야말로 서로의 단점을 완벽하게 채워주는 천생연분인 셈이죠. 충남 공주에 사시는 68세 한순이님은 골다공증 진단을 받으셨지만 위장이 약해서 칼슘 보충제를 드시면 속이 불편하셨습니다. 그래서 매일 두부찌개에 김을 곁들여 드시기 시작하셨고 1년 뒤 골밀도가 눈에 띄게 개선되었습니다. 비싼 보충제보다 매일 먹는 밥상이 더 좋은 약이었다며 이제 계단도 무섭지 않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골다공증과 근육이 줄어드는 근감소증은 우리 세대에게 낙상과 골절을 일으키는 가장 큰 원인입니다. 두부와 김에 가득 찬 양질의 단백질은 우리의 줄어드는 근육을 채워주고 풍부한 칼슘은 뼈를 단단하게 만들어줍니다. 뼈와 근육을 동시에 지키는 이 조합, 돈 한 푼 들지 않습니다. 우리 집 냉장고에 있는 재료만으로 충분합니다. 오늘 저녁부터 당장 실천해보세요. 마지막으로 김과 함께 드시면 보약이 되는 세 번째 음식은 바로 마늘입니다. 평소 혈압이 높으시거나 혈압약을 드시는 분들, 그리고 무엇보다 갑자기 찾아오는 뇌졸중이나 심근경색이 걱정되시는 분들이라면 오늘 이 조합을 절대 놓치지 마세요. 마늘을 다지거나 씹을 때 특유의 알싸한 향을 느끼시죠? 바로 알리신이라는 성분 때문입니다. 서울대학교 병원 연구팀 자료에 따르면 이 알리신은 혈액이 끈적하게 뭉치는 혈전 생성을 막아주고 혈관을 넓혀서 혈압을 낮추는 데 탁월한 효과가 있습니다. 쉽게 비유하면 마늘의 알리신은 혈관 속 교통 정리를 하는 경찰관과 같습니다. 피가 뭉쳐서 길을 막지 않도록 교통 흐름을 원활하게 해주는 것이죠. 여기에 김 속의 수용성 식이섬유인 포피란이 함께 힘을 합칩니다. 포피란은 혈관벽에 덕지덕지 쌓여있는 나쁜 콜레스테롤을 씻어내어 동맥경화를 예방하는 일종의 혈관 청소부 역할을 합니다. 마늘의 알리신이 혈전 생성을 차단하고 김의 포피란이 혈관을 깨끗하게 청소해주니 이 두 성분이 만나면 우리 뇌혈관과 심장혈관을 이중으로 보호하는 강력한 시너지 효과가 나타납니다. 인천 남동구에 사시는 73세 최동진님은 10년 넘게 고혈압약을 드시면서 늘 뇌졸중이 걱정이셨습니다. 매일 구운 김에 마늘 장아찌를 싸서 드시기 시작하셨더니 6달 뒤 혈압과 콜레스테롤 수치가 모두 개선되었습니다. 반찬 하나 바꿨을 뿐인데 10년 넘게 안 잡히던 혈압이 잡히기 시작했다며 우리 마누라가 더 좋아한다고 말씀하셨습니다. 먹는 방법은 아주 간단합니다. 살짝 구운 김에 마늘을 듬뿍 넣은 양념장을 곁들여 드시거나 마늘 장아찌를 김에 싸서 드셔보세요. 이렇게 평범한 우리 식사 습관 하나가 뇌졸중과 심근경색이라는 무서운 질병으로부터
우리 건강을 지켜주는 든든한 방패가 되어줄 겁니다. 자, 여러분. 오늘 정말 중요한 이야기 많이 나눴습니다. 마지막으로 한 번 더 정리해 드릴게요. 꼭 기억해 두셨다가 오늘부터 바로 실천해 보세요. 김과 상극인 음식 3가지입니다. 첫째, 도토리묵입니다. 탄닌 성분이 김의 철분 흡수를 차단합니다. 드시려면 끓는 물에 딱 1분만 데친 뒤에 드시면 됩니다. 둘째, 녹차와 커피입니다. 철분 흡수를 최대 62%까지 방해하니 식사 직후 대신 최소 1시간 뒤에 드시길 바랍니다. 셋째, 브로콜리입니다. 갑상선 건강을 위해 반드시 익혀서 드시고 김을 드시는 날에는 양을 조금 줄여주세요. 김의 효능을 살리는 방법입니다. 김은 살짝 구워서 드시는 것이 가장 좋습니다. 비타민 함량도 높아지고 혈관에 좋은 피코시아닌 성분이 활성화되기 때문입니다. 반면 기름 냄새가 나거나 눅눅한 김은 변질된 상태이고 곰팡이가 핀 김은 간암을 유발하는 독소가 포함되어 있으니 절대 드시면 안 됩니다. 망설이지 마시고 바로 버려주세요. 김과 최고의 궁합 음식 3가지입니다. 첫째, 계란입니다. 계란의 콜린과 김의 비타민 B12가 만나 뇌 건강을 지키고 치매를 예방합니다. 둘째, 두부입니다. 뼈를 튼튼하게 하고 근육을 채워주어 골다공증과 근감소증을 막아줍니다. 셋째, 마늘입니다. 마늘이 혈전을 막고 김이 혈관을 청소해주니 뇌졸중 예방의 최고 조합입니다. 여러분, 우리 조상들이 1500년 넘게 복을 빌며 드셨던 소중한 김, 우리 세대도 절대 늦지 않았습니다. 오늘 저녁 밥상부터 하나씩 바꿔나가 보세요. 도토리묵은 한번 데치고 커피는 2시간 뒤에 마시고 브로콜리는 익혀서 드시고 계란과 두부와 마늘을 김과 함께 올리세요. 이 작은 변화 하나가 우리의 앞으로 10년, 20년을 더 활기차고 건강하게 만들어줄 겁니다. 손주들과 공원에서 뛰어노는 그날까지 우리 함께 건강하게 지내봅시다. 오늘 준비한 내용은 여기까지입니다. 끝까지 함께 해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오늘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 소중한 분들께 이 영상을 공유해 주시면 더 많은 분들께 건강한 정보가 전달됩니다. 여러분 모두 건강하고 행복한 하루 되시길 바랍니다.